네, 이번 시간은 기술 경영 관리 제5강 미화 및 경비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화 업무의 중요성. 우리 소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가를 간다면 연면적 3,000평 이하인 건물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나홀로 아파트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업무용 빌딩이나 어떤 뭐 다른 근생 이런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어떤 업무용 빌딩이나 프라이빗 빌딩, 상가 빌딩을 많이 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선생님도 말씀 주차, 그 다음에 간판 중요하다 얘기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청소입니다. 청소. 왜? 상가 빌딩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사업장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게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위생관념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화 업무는 다른 아파트보다는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소장님들이 미화 업무에 대해서는 순차 돌 때 다른 건 모르지만 미화에 대해서는 꼭 머릿속에 두고 순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화에는 방법은 딱 세 가지 있어요. 매일 소장님이 체크하는 하고 매일 여사님이라 지합니다. 우리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여사님이 매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곳 뭐죠? 뭐 분리수거라든지 뭐 잘 사람이 가지 않는 어떤 그 비상 계단이라든지 그런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열흘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특별 장소 또는 분기별로 또 한 번씩 관리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들이 업무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뭐 주간 이제 그 여사님들의 하루 섹터 일하는 섹터 뭐 A 여사님 김 여사님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전에는 어떤 일 오후에는 무슨 일 그리고 뭐 하루 종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매주 월요일 날은 김 여사님은 어떤 일 오후겠죠. 오전에는 일상 일하고 오후에 주간 관리 그리고 첫째 주, 셋째 주는, 보름 관리를 해서 주간 관리를 하고, 또 셋째 주, 넷째 주는 월별 관리나 분기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 가면 다 틀리니까, 제가 포맷을 만들 수 없는 게, 현장 가면 다 틀리니까. 근데 한 달 가보면 딱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알게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일일, 뭐 주간 또는 반월 그 다음에 월간 분기 이런 식으로 청소 세트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사님들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경비 반장님도 청소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부위별, 포지션별, 장소별 뭐 그런 거겠죠. 나오네요. 이게 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사님 경비 교육을 나누고 또 반장님 경비 교육을 나눈다. 그 일일 하는 부분과 주간 하는 부분, 월간 하는 부분, 분기하는 부분을 나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는 힘이 들거나 좀 어려운 거는 반장님 시켜야 됩니다. 반장님 청소 같이 해도 또는 뭐 소장님도 같이 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청소 교육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방서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 나와 있네 잘. 뭐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했던 내용 분기 또는 월별로 어떤 청소 장소를 정해서 청소를 하고 할 때는 꼭 소장님이 지시를 하고 그냥 뭐 서류만 던지는 게 아니고 요번 주에는 이거 합시다. 다음 달에는 이거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다시피 뭐 한번 볼게요. 분리수거장 뭐 이 박스 적하는 데 있죠? 뭐 저기 어디 음식 분리수거도 있고 그런 데는 다음 주에 대청소하니까 점심 먹고 뭐 만나자. 그래서 그렇게 한다든지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죠. 대청소해야 되니까 차 다 빼시오. 언제 다 모여서 청소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 뭐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외벽이나 어떤 그 뭐죠? 그 창문 같은데 높은데 장비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감재별 바닥이냐 벽이냐 천장 어떻게 청소하느냐 여기 보이시죠? 제가 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타일을 아스타일, 데코타일이라고 합니다. 장판 같은 건지만 딱딱하고 한 칸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도에 많아요. 상가의 복도에. 복도에 많은데 지금 이거 보시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쓰다 보면 지저분해요. 뭐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런 기계를 마루 광택기랍니다. 마루 광택기로 한번 싹 밀고 그 다음에 코팅제에서 왁스를 발라주면 이렇게 반질반질합니다. 반질반질합니다.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느냐? 평소에는 그냥 기름 깔래로 이런 기계를 대면은 코팅이 막 가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타일이에요. 타일처럼 보이나요? 타일 또한 타일 대리석 같이 보겠습니다. 대리석도 무광이 유광이 있으니까 타일 대리석 또한 이렇게 코팅제를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코팅제가 없다면 이런 기계로 수시로 청소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 여사님들 손으로 닦으라면 저기 뭐죠? 마대로 닦으라면 마대부분 지지분합니다. 마대 여사님들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드니까 어떤 적정한 기계 어디서 얼마 안 하거든요. 기계 뭐 좋은 거 해봤자 뭐 너무 좋은 건 아니겠지만 한 10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뭐 건물에서 청소기계 100만 원 뭐 큰 돈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 하면 청소기 하나 사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뭐 마대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제가 하강석 도끼다시라 그랬죠? 도끼다시 또한 이거 너무 멀기 때문에 저기 뭐죠? 마대 걸레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만 마대 걸레는 진짜 오물이 많거나 그럴 때 쓰지만 오물 많으면 기계 가야죠. 평소에는 이런 대리석, 뭐 폴리싱 타일이라고 합니다.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폴리싱 타일과 이런 도끼다시 화강석 마감할 때는 그냥 기름 걸레만 해도 깨끗해집니다. 물론 그게 뭐 오물이 묻었다 뭐 어떤 뭐 그러면 그 집중 출세겠지만 일상 관리로는 기름 걸레만 해도 충분하다. 기름 걸레 잘 하시고 그러면 이 벽이 타일이나 대리석으로 마감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벽이 뭐죠? 그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벽이 있어요.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는 그 유성이냐 수성이냐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수성은 당연히 물로 닦으면 이게 페인트가 지워지겠죠. 그리고 유성인 경우 물로 닦아도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유성인 페인트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면 그냥 물로 닦아서 뭐 트리오물 있잖아요. 그냥 닦으면 됩니다. 닦으면 되고 수성인 같은 경우에 사람 허리 또는 가슴 부분까지는 유성 투명으로 칠해주는 습니다. 왜? 관리를 위해서. 칠하는 거 기술적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저거 테이프 이렇게 묻히고 그냥 페인트 칠하면 뭐 기술 없는 사람도 그냥 칠하는 거니까요. 투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요. 그러면 그것 또한 이렇게 벽에 오물이 묻어들어도 뭐 티로 닦는다든지 기름거리 닦아도 일상 관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트인데요, 카페트. 근데 카페트는 좀 힘들어요. 좀 쉽지 않은데 이게 보시면 카페트가 호텔 같은 경우인데 엊그제도 제가 뭐 어제 다른 데 갔다 왔는데 호텔이 카페트 1층이 있어요. 1층. 그냥 두루룩 롤러 되는 거 아시죠? 롤러 두루룩 하는 거. 1층 카페트는 이런 기기를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데가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온 빨갛게 뜨거운 물이 나오면서 뒤에서 바로 흡입 팍 당겨버리거든요. 이런 기기를 써야 돼요. 뭐 이게 상표는 일단 가려야 되고요.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제 생각에 만약 공사할 일이 있다면 그런 롤을 쓰지 말고 아스타일 데코타일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한 칸씩 돼 있는 카페트도 있어요. 같은 색인데도 그런 카페트를 쓰면은 나중에 어떤 관리나 수선이 용이하다. 뭐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카페트는 이런 기기를 써야 된다. 카페트 청소는 물론 뭐 처음에는 이제 진공 청소기를 빨고 그 위에 어떤 이게 습식 청소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강기. 승강기 보시면 다 스텐으로 돼요. 스텐. 그런데 여기 뭐 스티커가 붙었어. 여사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칼로 긁어 제낍니다. 그러면 키스나고 난리 납니다. 또 모르는 여사님 쑥쌤이 있습니다. 난리 나면 난리 나. 그걸 미리 소장님들이 얘기해야 되고 만일 이놈이 너무 칼로 난리 났다. 그러면 요 엘리베이터 오시는 분한테 다 풀어주거든요. 풀어서 시트 작업합니다. 시트.
이 벽에 지금 우리 저 나무 우드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트 작업 싹 하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그래서 뭐 그렇게 있다 하시고 에스컬레이터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진공 청소기 습식 진공 청소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하시는 분한테 이거 빌리는데 얼마더라 하루에 뭐 일정 비용 주면 이 청소 기계를 갖고 옵니다. 이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안 해주고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승강기는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장, 분리수거장이죠. 분리수거장은 꼭 반장님이 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 옆에다 버리고 가고 뭐 개포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장도 마찬가지고 재활용 분리장도 마찬가지고 꼭 CCTV를 달아서 물론 뭐 CCTV 달아서 안 버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 억지 효과를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물 수거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일일이 관리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하느냐? 반장님이 해야죠. 반장님이. 여사님이까지 하러 가면 도망갑니다. 반장님이 관리해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화장실. 화장실 상가나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상가 우리가 가는 건물이 상가 빌딩인데 가장 중요한 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는 냄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화장실 특유의 냄새 말고 약간 죄송합니다. 이게 노인들한테 내는 냄새가 됐어요. 그게 어떤 바이러스 냄새거든요. 뭔가가 썩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락스로 청소하고 꼭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리는 게. 그래서 건조 필수로 돼 있죠. 락스 같은 거 사용해서 이거 락스하고 염산을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스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염산을 사용하지 말고 락스만 화장실 전용 락스를 써서 깨끗하게 닦고 구슬구슬 닦고 건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변기가 있으면 소변기 살아 밑에 소변기 살아 있죠. 거기도 꼭 꺼내서 청소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상 정도표를 화장실에 입구에 붙여놔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화장실 일상 정도표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인터넷에. 그래서 근데 그렇게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 현장에 맞게끔 뭐 여기서 뭐 아침에 왔는데 뭐 화장실 냄새는 나지 않는가 휴지는 있는가 뭐 뭐 변기나 이런데 시트 부위는 오염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으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만 체크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체크해도 남들이 손님들이 볼 때 아 여기 건물은 어떤 화장실 청소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정도 알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주차장 청소 일상 뭐 대청소할 때는 다 불러겠죠. 근데 일상 청소할 때는 반장님들이 담배꽁초나 쓰레기 치우러 댕기고 그냥 아시겠죠? 그냥 뭐 화장실 그 주차장 가면은 뭐 커피도 있고 뭐 담배꽁초도 그냥 버리고 가고 뭐 개판입니다. 어찌겠습니까? 그거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일일 매일 이 순찰과 청소하는 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들 보면은 반장님들 보면은 경비만 하러 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상가 빌딩의 경비는 청소의 업무가 많다. 그래서 또 많으면 이 청소차도 하나 사주고 청소도 쌉니다 요새 몇백만 안 하니까요. 그러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램프 청소 있잖아요. 램프 주차장 램프 요 옆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해야 되겠지만 먼지가 엄청 많아요. 먼지가 엄청 많으면 또 지하 주차장 실내 공기질도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청소할 때 하는데 이게 연 3회 정도 하는데 스프링쿨러 죄송합니다. 그 중압 그 소방 펌프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소화전을 꺼내서 소화전 연결해서 소방 주펌프 보존 펌프를 끄고 중압 펌프 경 상태에서 한번 물 뿌려보는 거죠. 그래야지 중압 펌프가 잘대로 돌아가는지도 알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상이 없는지 소방도 테스트하고 하는 거니까 중앙 펌프만 틀어서 절대 그 주펌프 보조품을 꺼야 됩니다. 끄고 중앙 펌프 틀어서 이런데 소방 전 호스를 연결해서 청소해도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청소도 하죠. 소방시설 중앙 펌프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는 거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하실 주차장 벽 같은 경우도 소방 펌프로 되니까 벽에도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벽도 소화전 그
그 노즐로 청소해도 충분히 청소 잘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3, 7, 12월인데 뭐 이 정도만 청소하면 깔끔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차 없을 때 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한번 손님 출근하셔야죠. 청소해서 하시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전에 말했던 페인트인데 이거 데코 무늬코트라는 페인트입니다. 무늬코트. 나중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 벽이 페인트 그거고요. 자, 종합부분 제가 했고 제가 했네. 이거 좀 틀린 건데 유리청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업무 경비원 빌딩의 경비 반장님은 경비가 아니에요. 부소장님. 나를 대신해서 밤에 또는 휴일날 일하는 소장님, 부소장님을 생겨요. 그래서 이 소장님한테 나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숙지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비상시 사항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아시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비 반장님 또한 근무 수칙을 준수해야 돼요. 경비 반장님 밤에 막걸리 드시고 이런 거 많습니다. 술 많이 드시고. 막걸리 한 잔씩 먹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뭐 두 통씩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경비 반장님은 주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감단직 근무다, 뭐 단속직 근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무 방식이. 그래서 이제 밤에 휴게 시간에 쉬는 시간을 보장하면서 그 쉬는 시간에는 급여가 책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 휴게실을 집처럼 아니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집에 같은 환경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휴게 공간실, 지침 공간 잘 만들어주고, TV, 전자레인지 이런 거 다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밥도 먹고 텔레비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근로계약할 때 시설 관리 업무, 미화 업무가 내용을 꼭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도 안 적고, 또는 뭐, 근로계약서 보면 경비계약서만 써. 내가 경비하러 왔는데, 시설 관리도 업무도 하고 미화 청소도 안 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장님은 꼭 그 근로계약할 때 시설 관리 업무와 미화 관리 업무를 추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장님 또한 미화 업무 규모이기 때문에 일일 업무, 주간 업무, 월간 업무 또는 분기 업무에 미화 업무를 전달해야 된다. 그 업무 지시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메일은 뭐 이제 쓸 때니까 메일 하는 거고 주간 업무 지시를 해야 되겠죠. 요번 주에는 여사님 이거 합시다. 반장님 이거 합시다. 뭐 혼자 뭐 어떨 때는 같이 합시다. 언제 모여서 뭐 그리고 요번 달 첫째 주에는 뭐 합시다. 같이 모여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앞전 시간에 제가 그 행정 운영 관리에 소장님의 역할 일대 얘기했어. 제가 뭐랬습니까? 반장님은 우리 소장님의 부소장이다. 그래서 반장님이 약간 좀 흥했지만 소장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도 있고 또 그러니까 소장님으로 또 바로 이렇게 경비하시다가 소장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빌딩 소장이라는 거를 잘 모를 때 60 넘었어. 그럼 나 경비로 가야 되나? 근데 이 경비 아저씨가 튕기다 보니까 빌딩 관리소장은 배워와서 하든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우리 교육을 이수하고 이게 소장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앞에 말했던 뭐 컴퓨터 자격증 몇 개를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우리 소장님과 또는 직원들하고 똑같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1번 우리는 건물주, 점유자, 입주민, 직영상인의 일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물 주인인 척을 한다면 절대 안 돼요. 반장님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인사 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잘 모르는 내용을 추측파설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입주민 가에 이건 아니네요. 이거 어쨌거나 요거 빼고 소장 일이 하나 빼고는 꼭 가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인사하는 거 똑같은 건데 비상시 대처 방법. 비상시 대처 방법은 문제 생기면
소장한테 전화 뭐 방법에서 소장 술 먹고 잘 수도 있잖아요. 소장님 죄송합니다. 술 먹고 자서. 하여튼 어쨌거나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시 대처 방법을 꼭 이 반장님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 있네요. 반장님 비상시 대비 훈련 숙지. 그 다음에 주차 기계, 승강기, 리셋 숙지. 제가 머릿속에 승강기 했는데 뭐 승강기 하겠지만 승강기 뭡니까? 승강기 고장나면 승강기 전자제품이잖아요. 전기 껐다 면 거의 돼요. 7, 80%. 아시겠죠? 주차기계, 차단기가 주차기계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주차기계 뭐 우리 기계주차장 얘기합니다. 기계주차장. 그게 걸리고 그를 뭐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것 또한 전기를 껐다 켜면 60, 70% 타도 된다. 근데 뭐 기계 장치를 혼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미리 알려주겠죠. 그래서 리셋하는 방법을 소치한다. 그 주차 차단바 있잖아요. 이게 뭐 고장날 수도 있고 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주차 차단기 안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리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준다. 차단기 전기 나갔다 차단기 그냥 올리면 된다 생각하지만 안 올라갑니다. 이게 딱 물고 있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의 메인 수도, 층 메인 수도 전기 차단 방법을 꼭 숙지해야 돼.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그 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 건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층의 수도, 전기를 어디서 잠그는지를 꼭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위험 요소 제가 말씀드렸죠. 주차 기계, 승강기 리셋할 때 절대 혼자 뭐 기기실 혼자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게 승강기 같이 있다고 문 혼자 열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승강기 5층에서 멈췄는데 5층이나 알고 갔더니 5층 문 열었더니 없어. 6층에 있는 거 알고 내려도 다 걸린 거죠. 근데 문 열도 떨어져. 5층에 떨어지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계 주차기 임의작동. 기계 주차장이 위에 있겠죠. 임의작동 금지. 그 기계가 막 돌기 때문에 그거 잘못했으면 큰일 납니다. 수변전실 전기실에서 22,900V 근데 저때 점검해서 문을 열고 뭐 어쩌든지 그 소리 난다 이 소리도 웅거리 난다 타닥타닥 난다든지 불꽃이 난다 그래서 문 열어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야간 순찰시 야간에 불 다 꺼지는데 이 유리 여기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유리에다가 제가 그때 가득 씌웠어요. 유리가 너무 투구해서 유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다 코 깨지고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소장님 미리 알려주는 거죠. 요거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대로 맞죠? 자 반장님의 주요 업무 주차 관리 주차증 그리고 밤에 숙박 차량 장소 그럼 장기 주차 며칠씩 주차하는 차도 있어요. 그럼 번호 적어 놓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그 다음에 휴일 야간 네 나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사 오는 집이 많아. 이사 가는 집도 많고 그런 집 꼭 봐야 됩니다. 왜? 이사 가는데 관리비 다 냈나? 도망가는 거 아닌가? 이사 오는데 저거는 어디지? 꼭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장님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는 휴일날 인테리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테리어 시작했어요. 관리실이 말도 안 하고 뭐 쥐가 한다는데 누가 뭐래. 우리 집밖에 모르잖아요. 공동이 이해하는 가면 그러면 관리실에 오라고 얘기했는데 안 오면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반장님이 할 일입니다. 하시되고 열쇠 관리 그 열쇠 1피스 제가 1피스 열쇠 달라 그랬어요. 그냥 툭 주지 말고 신분증 주시오. 열쇠 가져가시오. 누가 가든 접고 입주민 또 입주자 뭐 예를 들어 배치해야 되는데 한 10집이 아직 이사가 안 왔어. 근데 이 키를 관리실에 맡겨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꼭 당신 누군지 가서 뭐 훔쳐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 달라고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꼭 신분증을 보관해야 된다. 신분증 보관하면은 뭐 이사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휴일 야간에 광고 제가 주차 간판 엄청 중요해요. 안에 뭐 엘리베이터 광고하는 데 있고 뭐 밖에 뭐 그냥 달아요. 그냥 이 관리실에만 안 하고 가려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참 골치 아픕니다. 미아 업무 제가 벌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건 우리 반장님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는데 거미줄 제거 미아 반장님들이 거미줄 제거 해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 관리 업무 이거는 뭐 소장님이 하지만 반장님들이 제가 뭐좀 수세 관리 업무 한다 그랬잖아요.
소장님, 반장님 시키는 거죠. 그냥 같이 하든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순찰 시 점검사항 반장님이 한 바퀴 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화적인 요소, 보안적인 요소, 시설적인 요소를 순찰해야 된다. 시설적인 요소는 어떤 소리 나는지, 뭐 부러짐이 없는지, 물 새는지 없는지, 전기가 누전되지 않는지. 보안적인 요소는 누가 뭐 문이 열리지 않는지, 광고를 누가 그냥 파면서 하지 않는지, 뭐 그런 거. 미화는 뭐 얘기했고요. 있네요. 담배 공치도 죽고 불도 보고. 신규 광고 누가 또 붙이는지 확인하고, 소화기 누가 훔쳐갔는지 확인하고, 뭐 치약지역 우범증이 없는지. 치약지역 우범증이 있으면 옥상 같은데 우리 청소년 여러분 술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옥상 가서 꼭 술 먹고 담배도 피시고, 그다음에 또 지하 같은데 지하 계단 끝에 가서 청소년 여러분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없는지 순찰 가야 된다. 뭐 이건 소화전은 뭐 요새는 노즐, 옛날에는 또 항동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정되고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시설이 문제가 생기면 즉시 소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일 근무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근무를 하면 반장님 보통 두 분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반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 근무하면은 보통 7시에서 8시에 교대하세요. 그럼 쉬는 날 있잖아, 쉬는 날. 월차 해야 될까, 월차. 월차는 대수인데 평일날 쓰라갔어요. 평일날 써야지, 반장님이 있지, 우리 소장님이 또 그러면 토요일로 와야 돼.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월차를 쓰더라도 평일날 대수인 쓰시오. 주말에 쓰려고 그러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고요. 상교대 근무는 이렇게 비주당 근무, 비번 주간 근무 당직, 4교대 근무는 보통 이렇습니다. 주두 당비, 주간 당직 비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 또한 힘듭니다. 이거는 격일 근무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근무표가 이런 게 있다. 자, 그래서 반장님들은 감시적 단속적 근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제외하고 있다. 왜? 이제 쉬지만 감시적 단속적으로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문제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계약서 그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럼 되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감시적, 단속적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감시적은 경비원들 얘기하는 거 거의 다, 단속적은 저기 우리 시설 반장님들 전문적으로. 근데 우리 그 상가 빌딩에 오는 반장님들은 뭐 물론 경비로만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설 반장님으로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청소 조금 하고 그래 힘들지 않거든요. 또 우리 소장님들이 만약에 소장으로서 바로 가는 것보다 나는 상가 가서 경비라도 한번 해보고 가고 싶다. 그러면 격일 근무 하시고 몇 달이라도 하다 오시면 엄청 도움됩니다. 엄청 도움됩니다. 뭐 그런 건 예의를 아시고요. 그래서 CCTV입니다. CCTV는 소장님이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CCTV는 2개월 단위로 잘 작동되는지 저장 여부가 리셋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2개월 전. 이 시스템은 100년 천나가도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최소한 2달 단위로 나는 내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CCTV 왔을 때 경찰이 CCTV 보자 그러면 보여줘야 되나요?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좀 무섭잖아요. 보여는 주되 이거 찍어가거나 녹화하면 안 된다. 왜?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다 위반입니다. 찍어가거나 녹화를 해가려면 경찰서 서류 가져옵니다. 그때 가져오면 그때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5강 미화 및 경비 업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